서울 아파트 청약 경쟁률 136대 1, 반면 지방은 고작 4대 1입니다. 무려 32배 차이가 나는 이 소식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냥 서울이 인기가 많아서 그렇다고 치부하기엔 이 격차 역대 최대로 벌어진 이례적인 수준인데요. 실제로 부동산 전문가들은 2010년 통계 집계 이래 이렇게 극단적인 차이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한쪽에서는 새 아파트 청약에 수백 대 1씩 몰려 로또 청약이라는 말이 나오고, 다른 한쪽에서는 분양 물량이 남아돌아 걱정인 상황.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표면 아래 숨은 이유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최근 몇 년 사이 서울과 지방 청약 시장이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왔습니다. 2021년만 해도 서울의 1순위 청약 경쟁률이 평균 163대 1에 달하며 정점을 찍었죠. 그러다가 2022년에는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기준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부동산 한타가 닥쳤고, 서울 청약 경쟁률은 10대 1 수준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새 아파트를 분양해도 사람들이 선뜻 청약을 넣지 않을 정도로 시장이 얼어붙었던 거죠. 하지만 2023년 들어 금리 쇼크에 적응을 했는지 서울 청약 열기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평균 56.9대 1으로 반등하더니 2024년에는 108.3대 1로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2025년 현재 드디어 136대 1까지 올라온 겁니다. 반면 서울을 제외한 지역들의 흐름은 정반대였습니다. 2020년만 해도 지방 청약 경쟁률이 23.8대 1로 선당했지만 2021년 17.5대 1, 2022년 8대 1, 2023년 7.9대 1, 2024년 7.8대 1, 이렇게 해마다 내려앉더니 2025년에는 4대 1 수준으로 추락했습니다. 2010년대 초반 이후 12년 만에 최저치라고 하니 지방 부동산 시장이 얼마나 싸늘한지 짐작할 수 있죠. 그 결과 서울 vs 비서울 간 경쟁률 격차가 갈수록 벌어졌습니다. 2019년까지만 해도 2배 안팎에 불과했던 격차가 2020년 약 3.7배, 2021년 9.4배로 커지더니 2022년에는 서울도 같이 침체되면서 1.3배까지 일시적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나 그 잠깐의 숨 고르기 이후 2024년에 13.9배, 그리고 올해 32배 넘게 벌어지며 사상 최대 격차를 기록한 겁니다.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몇 년 사이 구조적인 변화가 누적되어 폭발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건 서울의 공급 부족입니다. 서울은 새 아파트 지을 땅이 부족하다 보니 재건축, 재개발 같은 정비 사업 위주로 공급이 이루어집니다. 문제는 이렇게 지은 단지는 조합원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일반인에게 공개적으로 분양하는 일반 분양 물량이 아주 적다는 거예요. 실제로 서울의 연간 일반 분양 가구 수를 보면 2019년 1만여 가구에서 갈수록 줄어서 2021년엔 1721가구로 바닥을 찍었고요. 2024년에도 5천여 가구에 불과하더니 2025년에는 겨우 1670가구밖에 안 됐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인천, 경기는 3만 1천 가구, 지방은 4만 2천 가구나 공급됐어요. 서울 공급이 워낙 적으니 그야말로 한 조각이라도 잡자 하고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죠. 올 일치 10월 서울의 1순위 청약 신청자 수가 22만 7천 명에 달했는데, 이는 지방 전체 신청자 18만 8천 명보다도 많았습니다. 공급은 1670가구에 불과한데 지원자는 22만 명이 넘었으니 평균 경쟁률이 136대 1까지 치솟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서울 새 아파트에는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세보다 훨씬 싸게 분양하니 당첨만 되면 수억에서 많게는 수십억 원의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이른바 로또 청약 단지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 현금 여력이 되는 사람들은 앞다투어 청약 통장을 던져 넣습니다. 예컨대 지난 7월에 분양한 서울 성수동의 한 단지는 경쟁률이 무려 688대 1에 달했습니다. 웬만한 명문대 정시 경쟁률보다 높다는 농담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두 번째 요인은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입니다. 특히 2025년 10월 15일 정부가 갑자기 내놓은 부동산 대책이 청약 시장에 큰 파장을 미쳤습니다. 이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이 모두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였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앞으로 이 지역에서 집을 사려면 관할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2년간 직접 살아야 합니다. 집을 산 뒤 세조사 버티는 이른바 갭 투자를 원천 차단한 거죠. 뿐만 아니라 대출 규제도 한층 세졌습니다. 기존에는 집값의 70%까지 빚을 낼 수 있던 것이 규제 지역에 한해 LTV, 주택담보대출 비율 40%로 축소되었어요. 게다가 집값 구간별로 대출 한도를 정해서 15억, 25억 원 사이 주택은 최대 4억 원, 25억 원이 넘는 주택은 최대 2억 원까지만 대출이 나오도록 막아버렸습니다. 쉽게 말해 집값이 아무리 비싸도 빚내서 살 수 있는 금액은 최대 2억 원이라는 겁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는 더 깐깐해서 만약 이미 전세대출을 쓰고 있는 사람이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그 전세대출은 바로 회수합니다. 결국 돈 있는 사람 아니면 집 사기 힘들게 만든 셈이죠. 정부 입장에선 과열된 투기를 잡기 위한 조치였겠지만 문제는 이렇게 수요만 옥죄고 공급 확대는 뒤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규제가 워낙 세지다 보니 서울에서 재건축 재개발을 추진 중이던 조합들도 자금 조달이 어려워졌습니다. 대출 길이 막혀 사업이 지연되거나 심지어 좌초될 가능성도 거론돼요. 집을 지어야 할 시행사나 건설사 입장에서도 미분양 위험이 커졌으니 선뜻 신규 사업에 나서기 힘들겠죠. 규제가 강해지면 보통 통선 효과로 다른 지역에 투자 수요가 몰리기도 하는데 이번에는 그런 돈은의 이동이 두드러지지 않았습니다. 투자자들이 규제를 피해 지방으로 간 게 아니라 아예 관망하거나 서울 핵심 지역에 똘똘한 한 채만 남기고 다른 투자 자산을 정리하는 쪽으로 움직였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도 예외 없이 2년 실거주를 해야 하고 꼼수를 쓰면 처벌받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확실한 한 곳에만 올인하자는 분위기가 됐다는 것이죠. 투자 심리의 변화도 한몫했습니다. 앞서 말한 규제 강화 이후 흔히 예상되던 서울 규제, 지방 통선 요구와 공식이 이번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울 쏠림 현상이 더 강화됐습니다. 수도권까지 규제가 촘촘해지자 그동안 서울 접근성이 떨어지는 외곽 지역에 눈을 돌렸던 투자자들이 아예 발을 빼기 시작한 겁니다. 실제로 강원도 같은 지방 부동산 시장에서는 11호 대책 이후 큰손들이 빠져나가 집값이 급락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서울도 규제가 심하긴 마찬가지인데 결정적인 차이는 미래 가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투자자들은 규제는 언젠간 풀릴 수 있어도 서울 한복탄 땅은 한정돼 있다고 여깁니다. 돈줄 조이기가 심해져도 어떻게든 가장 좋은 입지 한 곳은 지키려 드는 거예요. 반면 지방주택은 인구 감소와 산업 침체로 앞으로 수요가 더 줄지 모른다는 불안이 큽니다. 그러니 굳이 빚내서까지 투자했다가 자칫 가격이 떨어지면 낭패겠죠. 한 부동산 전문가는 서울은 규제가 심해도 공급이 워낙 적으니 청약 과열이 계속된다. 반면 지방은 공급은 많은데 수요가 없어 청약 미달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고 진단합니다. 실제 지방의 1순위 청약 경쟁률 4대 1이라는 건 간신히 분양 물량 한 채당 신청자 4명꼴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단지는 모집 가구 수만큼 지원자도 못 채워서 미달, 즉 미분양으로 남기도 했습니다. 지방 곳곳에 새 아파트가 주인을 찾지 못한 채 쌓여가면 그 지역 경제에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듯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가 뚜렷해지면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됩니다. 무엇보다 서울과 지방의 자산 격차가 더 벌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서울에 집을 가진 사람들은 청약 경쟁을 뚫고 시세 차익을 얻거나 집값 상승에 이득을 볼 가능성이 높은 반면 지방의 주택 보유자들은 정작 집을 팔기도 어렵고 가치가 떨어질까 노심초사하게 됩니다. 주거 안정을 도모해야 할 정책의 관점에서도 참 난처한 상황이에요. 서울 집값은 잡히기는커녕 규제가 역설적으로 희소 가치를 더 부각시켜버렸고 지방 경기는 침체되어 지역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으니까요. 정부로서도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청약 경쟁률 136대 1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인기의 척도가 아니라 현재 부동산 시스템의 비효율과 왜곡을 보여주는 신호로 읽힙니다.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데 수요만 억누르는 정책이 계속되면 서울의 집은 갈수록 그림의 떡이 되고 가격 상승 압력은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서울 강남권 인기 단지들은 규제 속에서도 신고가에 거래되며 꿈틀대고 있죠. 반대로 지방은 미분양 증가와 가격 하락이 지속되면서 건설사의 연쇄 부실이나 지역 경기 위축으로 번질 위험이 있습니다. 집이 남아도는 지역에서는 신규 투자가 위축되고 이는 일자리와 인구 유출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현실 속에서 어떤 인사이트를 얻어야 할까요? 우선 분명해진 사실은 부동산도 이제 묻지마 상승의 시대는 끝났다는 겁니다. 과거엔 전국적으로 집값이 같이 뛰었던 적도 있지만 지금은 지역별로 완전히 다른 움직임을 보입니다. 아파트 한 채 사두면 언젠간 오르겠지라는 막연한 공식이 통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투자든 내 집 마련이든 옥석 가리기가 필수가 되었습니다. 예컨대 서울처럼 수요에 비해 공급이 극단적으로 부족한 곳은 여전히 높은 경쟁률과 가격 강세가 예상되지만 그렇다고 누구나 그 혜택을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서울 청약의 문턱은 갈수록 높아져서 현금 부자들만의 리그가 되는 분위기고 규제 강화로 대출 없는 자금 동원력이 사실상 당락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지방의 경우 싸다고 덥석 잡았다가는 오래 묶이는 비유동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값이 떨어지면 세입자 구하기도 힘들어지고 이주하려 해도 팔리지 않아 발이 묶일 위험을 고려해야 합니다. 한때 규제를 피해서 지방 중소도시 아파트에 투자했던 일부 사람들은 지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이 아니더라도 어디든 집 사두면 오르겠지라는 막연한 희망보다는 각 지역의 인구와 산업, 공급 계획까지 꼼꼼히 따져보는 현실적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요즘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똘똘한 한 채라는 말이 유행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여러 채를 분산해서 갖고 있기보다 실거주든 투자든 가장 확신이 드는 핵심 입지 한 곳에 집중한다는 건데요. 물론 이런 선택은 양날의 칼입니다. 모든 규제가 그 한 채에 몰리고 리스크도 한 곳에 쏠리니까요. 하지만 지금처럼 정책이 다주택자를 옥죄고 시장이 양극화되는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나온 생존형 전략일 겁니다. 앞으로의 전망을 생각해 볼까요? 시장의 흐름을 바꾸려면 결국 정책 방향이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하겠죠. 많은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이젠 공급 역할을 정부가 해줘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수요를 억누르는 정책만 반복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커진다는 거예요. 서울처럼 모두가 살고 싶어하는 도심에는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서라도 공급 물꼬를 트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야만 청약시장 과열도 식고 실수요자들이 집을 구할 기회도 늘어날 테니까요. 또한 지방에는 미분양 해소와 구도심 정비 등 지역 맞춤형 대책으로 수요 기반을 살리는 정책이 요구됩니다. 다만 단기간에 이러한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정부가 시장 안정을 이유로 내놓은 고강도 규제들을 당장 풀 가능성은 크지 않고 설령 규제를 풀더라도 금리와 경기 상황이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분간은 서울은 서울대로 지방은 지방대로 각자의 길을 걷는 부동산 양극화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청약 경쟁률 격차 32배라는 지금의 숫자는 단순한 통계 그 이상입니다. 서울 vs 비서울이라는 두 개의 부동산 세상이 펼쳐진 모습이죠. 과연 이 거대한 격차가 향후 서서히 좁혀질 수 있을지 아니면 당분간 굳어진 현실로 이어질지 많은 이들의 이목이 쏠려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마주한 개인들은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전략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청약 제도를 더 공부하거나 자금 계획을 탄탄히 해서 기회를 잡아야 할 테고 투자 관점이라면 지역별 시장 흐름을 세심하게 모니터링해서 어디에 기회가 있고 어디가 위험한지 판단해야겠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금 부동산 시장은 예전과 다른 판이라는 점입니다. 서울대 지방 32배라는 극단적인 숫자가 보여주듯 입지와 공급에 따라 운명이 엇갈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부의 한계도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규제만으로 서울 집값을 잡기 어려웠고 지방시장 침체는 방치된 측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정책 이반자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이 격차의 향방이 결정되겠죠. 서울 청약 경쟁률이 계속 고공행진을 이어갈지 지방 부동산이 다시 활기를 찾을지 쉽게 단언할 순 없습니다. 다만 지금의 극단적 양극화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보는 시각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때가 왔다고요. 이 거대한 흐름이 일시적인 해프닝으로 끝날지 아니면 한국 부동산의 뉴노멀로 자리 잡을지 지켜볼 일입니다.